본격 텐션 방송 저텐고지 아니었어? 아닙니다. 순수 오락 방송입니다. 점점 컬트 방송이 되어갈 것 같은. 아니죠. 이제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열받아서 보시는 거죠.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송. 제가 신불사를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 게 컬트예요. 와, 반박하기가 힘든데 이거.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저야 모두 잘 지냅니다. 방송 보셨어요? 아주 멋있게 나오셨던데. 예, 시작하시죠. 아, 예. 이게 뭘까요?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몰라요, 내용이 뭔지. 아이고, 잘 안 뜯기는데 집에 가겠습니다. 아, 재밌게 좀 예. 해봐요. 재미가 뭘까요? 뭐도 이렇게 많아요? 뭐죠? 빨리 그렇군요. 입으시죠. 예, 빨리 입고 오겠습니다. 아, 뭔가 귀여운 거 같은데. 가가멜인가? 부럽다. 두둥탁 빰빠밤빰빰빰빰 가가멜. 빠라밤. 이게 눈썹이 나오면 눈썹이 4개가 되기 때문에 가발을 당겼었더니 약간 눈이 강제로 좀 떠져 있어서 건조하네요. 이렇게 하면 건조하진 않습니다. 진짜 못생겼다. 원래 있는 눈썹을 밀어버리시죠. 아, 그 좋은 생각인데요. 테이프 같은 걸로 뜯으세요.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눈썹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저도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쓴 가발이 좀 더 잘생겨 네.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되게 카리스마 있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느낌이 났잖아요. 가감을 목소리로 갈까요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이계인인데. 자꾸 분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청자들이 사실은 저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 저희 즐기지 않습니다. 예, 매우 슬프고 예. 슬프고 창피하며 참 회한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크로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지 원래 개그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예,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제는 밑도 끝도 없지만 얼음과 불의 노래입니다. 저 마지막 시즌 안 봤어요. 전 하나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잡은 것은 그냥 이제 겨울 특집입니다. 사실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폼나는 제목. 별로 멋있다고 해봤자 얼음과 불의 노래. 그럼 오늘 썸네일도 공개해 주시죠. 어떻게 맞춰요? 그림 보고 저 썸네일을 보니까 알고 있던 키워드도 헛갈려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뭘 보냈지 막 지금 헛걸리고 있습니다.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키워드는 3가지가 이거였네요. 불지옥 말고 얼음지옥. 불과 얼음의 노래니까 지옥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온돌. 온돌이 뭔지는 조금 그림 보면 썸네일 보면 느낌이 오고요. 예. 세 번째가 체온으로 추위 이기기. 아, 이거는 사실 묘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정신승리인가요? 아니면 뭐 19금입니까? 커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는 것과 예. 솔로도 체온으로 추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겨도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제 뭐 그래도 고독하진 않습니다. 우주와 맞닿아 있게 되기 때문에.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있어요. 가가멜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겐 아즈라엘이 있습니다. 솔로 가가멜 입장에서. 네, 저도 3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새마을 보일러, 또 하나는 메이드 인 USA 온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글로벌 봉이김 선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Round 1. 그러면은 그림을 보고 골라 주시죠. 지난번에 이긴 쪽이 먼저 하지 않던가요? 아니 뭐 알겠어야지 고르죠. 이거 뭐 봐도 모르겠는데 먼저 해보세요. 저한테 얻어 걸리면 좋죠. 그러면 제가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3번하고 5번하고 둘 다 온돌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예. 하나가 그냥 온돌이고 또 하나가 미제 온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번을 골라보겠습니다. 별이 있으니까 예, 미국 온돌. 별은 또 그 미국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검은 별인데 아, 그런가요?
검은 별은 원작이 한국이잖아요. 맞군요. 이런. 예, 다행히 미국 이야기가 맞았군요. 이 온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뭐 역사적인 온돌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온돌이 어떻게 해서 미국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건축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FLW라고 흔히 약칭을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예전에 미술 교과서에도 실렸던 이게 교과서가 뭐 다 다르니까 얘기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낙수장 그 폴링 워터라는 건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언덕배기에 집이 지어져 있고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 위로 건물이 올라간 좀 독특한 건물이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자연을 좀 살리고 이런 식의 건축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그 낙수장과 몇 가지의 건물을 지어서 20세기 초반에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됩니다. 이 1920년대에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일본의 재벌 오쿠라 기하지로라는 사람이 도쿄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도쿄에 제국 호텔이 있었는데 이름도 참 제국스럽죠. 제국 호텔의 주인이었는데 오쿠라가 제국 호텔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라이트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쿠라의 저택에 며칠을 묵게 되는데 그때 마침 겨울이었다 그래요. 일본의 겨울 날씨가 기온이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습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라이트가 상당히 춥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하니까 오쿠라가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 이러면서 자기 저택에 건물이 여러 동이 있으니까 한 별채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별채 나중에 라이트의 비망록을 보면 별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밖은 겨울인데 안에는 봄 날씨였다.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기운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서 마치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니까 봄이 된 것 같았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별채가 다름 아닌 이제 조선식 별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쿠라의 그 큰 저택 중에 유일하게 바닥 난방, 온도를 갖춘 저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사람이 들으면 이 이야기는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럽니다. 왜냐면은 FLW 같은 유명한 건축가가 온돌의 가치를 알아본 건 기쁘다가 이 건물은 대체 뭐냐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원래 이 건물은 경복궁 안에 있던 자선당이라는 별채인데 자선당은 경복궁을 뛰어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경복궁 안에 그것도 세자의 공부방이었습니다. 세자가 공부하던 곳을 이 양반이 통째로 뜯어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옮겨 지은 거예요. 그때 이제 경복궁이 워낙 여러 가지로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하여튼 자선당을 그대로 뜯어다가 이제 자기 집에 별채로 놓고 온도를 뗐던 거죠. 손님 접대를 한다고. 일본은 다다미방이고 특히 다다미 한가운데 이제 화로를 많이 놓지 않습니까? 다실 같은 데 가면 그 사방을 네모나게 파고 재를 묻어놓고 이제 거기 화로를 지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좁은 방에 사는 사람들은 코타츠라 그러죠. 그 테이블 밑에 이불을 삥 둘러놓은 귤 까먹는. 그렇죠. 귤 까먹고 마작하고. 예, 이제 봄이 될 때쯤 보면. 되면 뭔가 퀴퀴해지는 그런 코타츠를 놓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제 바닥이 뜨끈한 것은 상당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라이트는 바닥 난방 온도를 경험하고는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서양식 주택의 난방 방식이란 것은 그 라디에이터 방열기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제 뜨거운 온수나 기름을 순환시키면 아래쪽 공기가 위로 대류가 되는 뭐 그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아예 온풍이 나오는 방식인데 둘 다 뭐 실내 공기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직접 사람 발이 닿는 바닥 쪽에 냉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슬리퍼 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피스트리를 치죠 벽에. 저 벽의 냉기, 바닥의 냉기를 카펫이나 그런 헝겊으로 막는 방식인데 아예 바닥이 따뜻하다니 좋지 않느냐 해서 라이트가 미국에 돌아가서
이것을 좀 접목할 방식을 찾게 됩니다. 근데 온돌 같은 건 완전히 구들장을 깔아야 되고 너무나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보려고 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바꾸는데 그게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데워서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까는 것. 사실 오늘날 한국의 온돌은 이거죠. 그렇죠. 온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효과는 온돌과 같지만 메커니즘은 온수를 순환시키는 건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 미국에 실제로 이런 주택을 지어요. 자기가 이렇게 발주를 받았을 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몇 개를 바닥에 온수를 까는 방식으로 짓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선 큰 인기를 끌진 못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익숙한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역수입이 됐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돌도 맛을 본 사람이나 알지. 그렇죠. 그렇죠. 바닥이 뜨끈한 맛은 이게 또 익숙지 않은 사람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방식이 결정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사실 또 아파트 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도 단독주택 하나를 지을 때 이거를 뭐 온수를 깔까 어쩔까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개인이 선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에 이것을 채택을 하면서는 몇백 세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온수 바닥 난방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뭐 물론 이게 단일한 경로는 아니고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로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세자 저하의 방을 뛰어간 것이 그렇게 미국을 거쳐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참 묘한 얘기입니다. 뭐 이게 잘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 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바닥이 뜨끈한 것은 세자 방의 희생으로. 아 그렇군요. 네. 일단 한국 사람은 뭐 등은 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지저스라고 하겠습니까? 아, 뜨끈한 그렇군요. 방바닥에서. Round 2. 그러면 제가 고를 차례. 예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기회주의적으로 3번을 고르겠습니다. 온돌이 아닐까요? 아 예, 역시 오늘은 약간 함정이 적은 느낌이군요. 아니죠. 나머지 것들에 숨어 있나요? 3번을 고르셨으면 함정에 빠진 거죠. 아 예예. 예. 별 덕에 3번을 고르셨으면은 제가 5번을 안 고르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튼 예, 온돌에 대해서 뭐 특히 딱히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요. 온돌 유명한 얘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온돌이 한국 거다라는 거. 고구려가 중국 나라냐 한국 나라냐 해가지고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은 고구려를 구성했던 민족이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의 언어가 뭐냐는 몰라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만나질 않았으니까. 또는 뭐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섞여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발해도 이제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았은 뭐 거잖아요. 일단 그때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요즘 개념을 거꾸로 적용시키는 걸 그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구려가 그래도 한국사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근거가 온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온돌이 나와서, 그러니까 실제 온돌이라기보다 벽화에 이제 온돌하고 부뚜막하고 나오는 그런 거를 보고 하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온돌을 썼고 온돌을 쓰는 데는 지금 한국밖에 없으니까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오, 그건 그럴싸하네요. 만주 동북지방 쪽에 가면 그냥 집의 일부분만 그 약간 돌침대 비슷하게 아궁이를 떼면은 그 윗부분만 좀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국의 온도라고 연결이 되면은 고구려 그렇군요. 유적 유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복식이나 그런 거는 워낙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면 또 다른 대로 이거는 또 제3의 복식이다 그래 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예. 복식만 가지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구별하기가
이 얘기 들으면은 싫어하실 시청자 선생님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한 거의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옷을 이쪽으로 여미느냐 저쪽으로 여미느냐 가지고도 얘기가 많고 그런데 이것도 좀 사람마다 또 얘기가 다르고요. 아무튼 온돌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로 고대사 그 얘기할 때 나온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예. 온돌이 역사에서 등장했던 것 중에 제일 끔찍하게 등장했던 거는 조선 때 영창대군 사건이죠. 왕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영창대군인데 광해군이 그 연산군하고는 다르죠. 연산군은 여러 가지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정치도 맘대로 했던 사람인데 광해군은 그래도 외교나 뭐 그런 건 잘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인망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엄청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 희생됐다는 또 아니에요. 광해군 때 보면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맨날 숙청해가지고. 사실 요즘 출판 시장에서 예. 역사 대중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셀링 파워가 있는 인물들이 한 10년 전에 정조였으면 요즘 또 광해군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했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것 논란의 같아요. 여지가 많으니까 책이 이쪽 입장도 나오고 이쪽 입장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팔리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정조는 뭐 대체로 좋은 예. 쪽이고 정조에 대해서 단점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도 좋은 쪽으로 해석도 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있는데 광해군은 안 좋은 쪽은 안 좋은 쪽으로 그냥 얘기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다 제일 크게 이제 위협이 됐던 사람이 꼬맹이였던 영창대군인데 광해군이잖아요. 예. 영창은 대군이잖아요. 예. 적통을 주장하면은 영창대군 쪽으로 더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광해군은 아빠 선조가 별로 안 좋아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광해군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이 아주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앨 수 있을까? 직접 몸에 손을 대자니 좀 너무한 것 같고 예. 세조가 단종 죽이고 난 다음에 대를 이어서 계속 시달림을 받거든요. 사실은 되게 잘 넘어간 것 같지만은 나중까지도 이제 정권의 정당성 문제, 정통성 문제가 계속 그렇죠. 불거져요. 그래서 광해군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유배를 보내놨는데 편하게 죽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야사에서 하는 얘기가 온돌에 불을 떼서 죽였다. 하는 그건 얘기가 야사군요.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죠. 뭐 어떻게 되는지 예. 모르겠는데 불을 계속 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죽게 만들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야사 버전에 따라서는 조금 더 과장돼가지고 쪄서 죽였다. 증살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데 아무튼 과잉 난방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죽게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정치적인 암살 방법으로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적인 암살을 할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때 어떻게 하면은 흔적도 없이 암살을 하는데 증거나 그런 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암살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돌이 아니었겠느냐. 과잉 난방은 위험. 그리고 전기장판 켜고 주무실 때 수면에 맞추시거나 온도를 낮추고 주무십시오. 시청자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집에서 온도를 심하게 틀고선 그렇게 사고를 당하진 않을 텐데 요즘 세상에서는 전기장판이 영창대군 같은 사고를 당할 야사에 따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고장난 전기장판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거기 그 온도 설정할 때도 너무 높게 하시면 화상 위험, 저온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온 화상들을 많이 입으시기도 하니까요.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용한 생활 정보도 알려주는 방송이 되었군요, 우리가. 근데 정말 좀 무섭긴 해요. 예.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갑자기 위기 탈출 넘버원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친척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숙청 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친척이 좀 왕이 되길 바라지 곤란하네요. 마십시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온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온돌은 한국 거다. 두 번째가 온돌은 위험할 수 있다. 예. 확인은 안 되지만 세 번째는 온돌의 난방 효율이 매우 안 좋다. 이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전에
한국의 온도를 경험했던 여러 외국인들이 있죠. 그 중에 과학사에서도 항상 이름이 나오는 호레이쇼 뉴턴 알렌 선생. 예.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신데. 아 그러게요. 예, 알렌 헤어스타일. 대머리에 안경, 예, 턱수염만 붙이면 코수염과 턱수염만 예. 있으면. 앨런은 아시다시피 아주 심심할 틈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의사의, 선교사의, 외교관의 브로커로 예. 이제 살았는데 그 양반이 조선에 와서 제일 까무러치게 놀랬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난방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알렌은 투덜입니다. 투덜이. 선교사라는 게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 글 보면은 계속 투덜거려요. 뭐가 어떻고. 근데 또 조선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츤데레 스타일. 그래서 조선을 좋아하는데 조선의 모든 것에 대해 투덜댑니다. 투덜이라니까 갑자기 또 스머프를 잡으러 가고 싶어지는. 근데 앨런 선생을 잡으러 가면은 이제 민영익 선생이 슬퍼하기 때문에 앨런을 잡으러 가면 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경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돌입니다. 온돌. 기본적으로 한옥의 구조가 아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얘기할 때는 되게 역시 우리의 한옥 최고의 난방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렌이 보기에는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 외풍 차단을 안 합니다. 뭐 단열이 거의 안 되죠. 벽으로 다 나가니까. 벽은 흙벽이고 그 문과 창이 종이 한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이로 단열을 해놓고 안에다가는 집 전체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방 전체에다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말도 안 됩니다. 그 흙벽도 시간이 지나면 다 틈이 생기고 바람이 정말 쑥쑥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막을 때는 또 종이 바르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외국인들 표현에 따르면은 누워서 자면은 등은 익을 것 같고 코는 시리다. 코는 얼어붙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 그 머리 높이에다가 자릿기를 떠놓으면은 위에 그렇죠. 살얼음이 예, 낀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그 합니다. 물그릇은 얼고 등은 막 화상을 입고 뭐 네. 이런 상황이죠. 그 맛을 아시잖아요. 이제 온돌 쓰시는 분들 보일러 40도, 60도 절절 끓여놓고 창문 열고 자는 왜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찜질방을 가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등을 가는 지지러 거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찜질방에서 찬바람 불면은 또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그리고 이제 식혜는 얼음 낀 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건데 문제는 그 당시에 석유 보일러를 쓰거나 기름 보일러를 쓰거나 석탄을 쓰는 것도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난방을 온도를 뗍니다. 예. 그래서 조선 말에 가면은 전부 민둥산, 벌거숭이 산이 되는데 그 이유를 앨런은 이제 그 온돌에서 본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낮은데 연료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부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뗄나무 떼고 그걸로 단열을 하면은 해결될 텐데 단열 안 하고 예. 이제 이렇게 돼서 조선의 산림 두 가지 다죠. 홀라당 벗겨지고 있다. 알렌 눈엔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게 이미 이제 그 근대화 산업화된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효율적인 연료를 쓴다는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쨌든 산업혁명은 석탄으로 시작이 됐고 20세기 넘어갈 때쯤에 미국에서 특히 석유가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석탄 석유의 시대 그리고 전기의 시대로 막 넘어가던 알렌이 봤을 때 정말 산에서 나뭇가지를 막 그 긁어다가 불을 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낙후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이제 그거죠. 산에서 저렇게까지 많은 나무를 긁어올 필요가 없는데 단열만 좀 해도 그렇죠. 집 구조만 바꾸거나 뭐 테피스트리를 치거나 어떻게만 해도 다 저렇게까지 나무를 긁어올 필요가 없는데 맨날 나무 해가지고 저게 뭔 꼴이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매일매일의 루틴이 많은 시간이 그 땔감 준비하는 것과 밥하는 데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뗄나무 사서 쓰기도 하니까 예. 온돌의 좋은 점도 있고 온돌의 그 어떤 민족 정체성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지만은 문화적인 정체성도 찾을 수 있지만 온돌이 에너지 효율에 좋은 난방 방식은 아니라는 것 이런 정도 일화를 통해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돌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예. 어떻게 미국을 통해서 온 온돌과 한국에 계속 있던 온돌 이렇게 얘기가 됐네요. 그렇죠. 온돌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본 셈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야기를 돌돌 말고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죠. Round 3. 어떻게 김 박사님 머리 땡기지 않으세요? 좀 쪼입니다. 약간 제가 손오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쪼일까요? 머리가 좀 큰가요? 가가멜이 서양인이라서 머리가 작은 거 아닐까요? 아, 갑자기 실존적 한계를 막 느끼게 됩니다. 동양인의 이 머리 두상에 맞지 않는 서양의 가발. 네. 이것이 그 온돌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되는군요. 왜죠? 하여튼 아무튼 예. 자, 그럼 다음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아까 그래도 3번, 5번은 쉽게 유출을 할 수 있었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제가 1번과 4번 중에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1번과 4번이 뭔가 봉이김선달과 그 체온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김선달은 어른일 것 같지만 또 남녀가 저렇게 수작을 걸고 있는 것을 보면 저것이 커플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그 고민하는 시간에 접속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아, 빨리 그렇군요. 결정을 빨리 해주십시오.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어쨌든 4번에 꽂혔으니 한번 4번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아, 예, 저걸 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의 강물이 그- 나와서. 아니요. 한쪽은 커플이고 한쪽은 솔로잖아요. 그림 보시면은. 예. 그래서 솔로 대 커플, 솔로 대 남방.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겨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좀 머리가 아픕니다. 조금 올렸어야 돼. 이제 속눈썹 나오. 눈썹이 4개가 되니까 쌍꺼풀. 무슨, 예. 괴물 속눈썹. 같은데.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난방의 최고의 방법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체온이죠. 체온. 사람은 체온 정도의 온도만 있어도 충분히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옷을 원래 끼어 입는 것도 옷 자체가 따뜻한 게 아니죠. 자기 체온을 이용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얼음을 싸놓을 때 솜으로 싸놓는 게 더 안 녹을까 아니면 얇은 걸로 싸놓는 게 더 안 녹을까 하면 솜으로 싸놓는 게 더 안 녹죠. 빠져나가니까. 솜이 온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솜이 온도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보온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체온을 보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한 가지 난방법이 남의 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다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있던 난방법이에요. 꼭 커플이 아니고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가능합니다. 난방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냥 커플 염장질이라고 하면 아.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심지어 성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자꾸 식으니까 체온을 높여주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 꼭 안아드리고 체온을 유지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왜 매트릭스 생각이 나죠?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매트릭스 2에서 좀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있는 거는 있었지만 이게 그런데 이제 고려 시대에는 좀 야한 버전이 있죠. 그렇군요. 그 고려 가요에 보면은 얼음 위에 댄잎자리 깔고 님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왜 굳이 얼음 위로 갑니까? 아무튼 난방이죠. 예. 네. 아무튼 대나무 잎사귀로 자리를 깔고 님과 내가 얼음 위에서 얼어 죽을 망정. 하지만은 얼어는 안 죽겠죠. 예. 왜냐하면 서로의 체온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도 나옵니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예. 연인은 아니지만
이제 그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커플처럼 한 방을 쓴다. 이거는 실제로 뭐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 냉골 있는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룸메이트가 있으면은 그렇죠. 훨씬 따뜻하겠죠. 뭐 난방비를 내도 2분의 1씩 나눠내는 게 되는 거니까. 난방비 안 내고 아 예. 예, 뭐 신체 한 부분은 이제 서로 대고 있는다거나 얘기만 해도 덥죠. 열 받아서 더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솔로 아닌 사람들이 겨울을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도 체온을 이용하지 말라는 방법은 없죠. 그 히말라야 쪽의 고승들의 수행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로 수행을 했는지 인증하는 방법 중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눈이 이제 그 쌓여 있는 겨울 산에 나가서 고산지대잖아요. 예. 예. 거기에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요. 얼음물에 수건을 적시면 앉아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독경을 하고 있으면은 어깨에 그 얼음물 옷을 벗고 설산에서 그러면 얼음물에 적신 수건을 어깨에 탁 얹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행의 정도가 낮으면은 얼어 죽어요. 근데 수행을 잘한 고승은 몸에서 열을 내서 이거를 말립니다. 그래서 몇 번 이거를 말려내느냐가 또 그 수행의 그 고승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커플들의 난방 방식이 열받는다. 수행을 하면 됩니다. 대마법사가 되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까요? 인간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넘어서야 초월했군요. 예, 그 정도는 넘어서야 이 수건을 다 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저는 그냥 속세에 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유용한 정보는 구독을 통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탈 방송입니까? 저는 저번 주에 가발을 쓰고 모든 걸 해탈했습니다. 아니 속세와 인연을 끊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발 저 쓰면서. 이게 쪼이니까 가발에서 해탈하고 싶어집니다. 아직 속세의 물이 예. 남으셨어요. 강제로 눈이 떠지는데. 그 체온을 이용한 난방법 그리고 인간에게는 체온을 상상하는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그 잠재 능력이 있다. 그것을 이제 수행으로 해내는 분들에 대한 실화 이야기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Round 4. 예, 또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또 하죠. 그러면은 그런데 도대체 뭐가 남아 있을까요? 뭘 준비해 오셨습니까? 제가 남아 있는 그거 키워드는 불지옥 대 얼음지옥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2번 아니면 6번일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예. 근데 도대체 아니 또 이게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함정은 있습니다. 1번이 봉이김 선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게 불지옥과 얼음지옥일 가능성은 더 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6번 하겠습니다. 6번. 불지옥 말고 얼음지옥. 예, 감사합니다. 불지옥과 얼음지옥 다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저는 뭔가 다음 주에도 머리가 조이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막 하게 되는데. 벌칙을 양보를 하게 돼서 몸개그의 기회를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진행하시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이 하나가 있는데 칼럼에 썼던 일은 있어요. 이게 뜨거운 지방,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상상하는 지옥은 불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추운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지옥은 얼음지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 케이스도 하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아, 일단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면은 불지옥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얼음지옥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지옥의 불길에서 하면 일단 불지옥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기독교 때문입니다. 아, 예. 불교에는 불지옥, 얼음지옥 다 있습니다. 불교인데요. 기독교는 어디서 불지옥이 왔느냐? 유대교 쪽에서 이제 왔겠죠. 예, 예. 그리고 이슬람도 그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불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쪽은 불지옥에 대한
상상이 있죠.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니까. 안 그래도 더우니까 더 더우면 더 싫겠군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막에서 불 피워놓고 뜨겁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뜨거웠을 테니까 불지옥에 예. 대한 상상을 합니다. 반대로 북유럽 신화에 보면은 북유럽은 춥잖아요. 그렇죠. 북고 신화는 거기는 얼음 지옥입니다. 왠지 얼음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는 지옥 말고 천국도 그다지 천국스럽진 않긴 해요. 잘 아시겠지만 발할라라는 그러니까 거기는 싸우다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서 하는 게 하루 종일 싸우는 일입니다. 원 없이 싸울 수 있겠군요. 예, 원 없이 싸우고 온몸이 갈게갈게 찢기면은 저녁 때 숯에다가 넣고 삶아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발할라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천국보다 지옥 쪽이 나을 것 같아. 춥긴 하지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예. 거기는 말 타고 계속 북쪽으로 가서 어둡고 어두운 계곡을 지나면 추운 데서 또 어둡고 계곡이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거기서 아주 추위로 가득한 지옥이 나옵니다. 추위뿐만 아니라 햇빛이 없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네요. 햇빛이 없다는 게 춥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벌써 추워지는데 그렇게 추워지고 추워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종교들이 좀 더 발전을 하고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좀 디테일이 세련돼지는 생기죠. 거죠. 세련된다기보다 디테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지옥, 얼음지옥 모두를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지옥, 얼음지옥, 칼지옥, 뭐 혓바닥 뽑는 지옥 다 있고 혓바닥 뽑아서 거기서 쟁기질하고 밭 갈고 뭐 이제 그런 가지각색의 지옥이 있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지옥이 나오는데 대체로 불지옥인데 얼음지옥이 강력한 얼음지옥이 하나가 있습니다. 꽤 아래쪽에 있지 않았나요? 제일 깊은 곳이 아. 얼음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인용 구절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 보통 한때 되게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지옥의 가장 불타는 곳은 도덕적 순간에 중립을 지킨 사람들에게 마련되어 있다. 예, 가장 예. 뜨거운 곳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뜨거운 곳은 별로 깊은 지옥이 아니에요. 아, 배신하고 그러면 조금 더 뜨겁긴 한데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가는 지옥이고 정말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얼음 지옥에 갑니다. 아. 제일 밑바닥에. 왜 그러냐 하면은 단테의 모델에 따르면은 아직 인간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은 뜨거운 곳에 사람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죄인들은 뜨거운 곳에서 벌을 받고 인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는 차가운 존재들은 자기들에게 어울리는 얼음 지옥에 간다고 돼 있어요. 약간 무로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제일 밑바닥에는 사탄이 반쯤 냉동된 상태로 있고 그 사탄이 얼굴이 3개 있고 큰 범죄자 3명을 자기 입에 물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불지옥하고 얼음지옥이 다 있는데 약간 신기한 거는 단테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렌체 사람인데 피렌체가 겨울에 추워서 얼음지옥을 생각을 했을까? 모든 것이 멈춘다는 이미지랑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렌체가 여름에는 엄청 더운데 예. 덥지만은 활기차고 겨울에는 비가 와요. 거기 장마예요. 아, 겨울이. 장마라서 그리고 돌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지겹겠군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했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거는 전혀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 이건 단테 의견을 들어봐야. 이태리어로 얘기할 텐데 못 알아듣겠죠.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게 더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더위가 너무 지겨워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추운데 사는 사람은 추위가 너무 지겨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을 때 예. 그냥 제 막연한 생각에는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이런 추운데 살던 사람은 캘리포니아 뭐 이런 따뜻한 데를 갔을 것 같거든요. 플로리다나. 근데 또 결국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가 미네소타, 위스콘신 막 이런 추운 데죠. 예. 왜 굳이 추운 동네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서 다시 또 부진부진 자기 살던 데랑 비슷한 데를 찾아가는가. 그것도 상당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살던 데랑 비슷한 데를 제일 많이 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 하다. 약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얼음 지옥은 싫지만
너무 더운 건 아니, 또 적응이 안 되고. 얼음 지옥은 너무 춥잖아. 그렇죠. 뭐 문화가 교류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지옥을 다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절에 가서 그 지옥도를 아예 안에도 뭐 그 지옥 신을 모신 게 있지만 밖에 지옥도를 다 그려놨더라고요. 지장보살. 예.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혓바닥 그 구업을 쌓은 사람들이 혀로 벌을 받는 걸 보면서 예. 뭔가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썰 풀 때 좀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겠다. 예 살짝 찔렸습니다. 나쁜 이제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저희도 방송에서 항상 진실과 유용한 정보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들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 좀 이게 좀 나중에 지옥 가서 혼날지 모르겠는데 성직자 욕하면 지옥 간다고 보통 돼 있어요. 그래서 구업을 쌓을 때도 성직자나 교단에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가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교황청에 벽화도 있는데 성직자한테 대들다가 땅이 꺼져가지고 지옥에 빠지는 그림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분들에게는 조심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Round 5. 예, 그러면 패배가 확정되신 김태호 박사님 다음 곡 골라주시죠. 그렇군요. 뭐 뭘 해도 제 거가 되겠습니다만 4번을 선택한 그 후회를 달래기 위해 1번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을 팔아먹는다는 거라서 아마 물가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었나 그렇군요. 싶습니다. 역시 순간의 흔들림이 이런 후회를 낳게 되는군요. 솔로 대 커플이 제일 중요했죠, 키워드로서. 이 말씀드릴 얘기는 사실 얼음과 불의 노래였는데 불 얘기를 많이 해서 얼음 얘기를 좀 뭐 얼음지옥 얘기를 하셨지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봉이 김선달은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것으로 유명하고 사실 진짜 판 것도 아니죠. 그 대동강 물에 대한 사업권을 사기를 쳐서 판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헨리 튜더라는 사람은 실제로 글로벌하게 얼음 장사를 했습니다. 좀 표현이 미안한데 심지어 이 놀라운 것은 이게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의 일이라는 거죠. 이 튜더는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 북동부 출신입니다. 그 보스턴 쪽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젊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많이 실패도 하고 그래요. 실패도 하고 몇 번 파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중간에 생각해낸 아이템이 얼음입니다. 보스턴, 메인, 이 뭐 코네티컷 이쪽으로 가면 겨울에 상당히 춥고 특히 메인 같은 데는 개발도 덜 돼서 비교적 깨끗한 환경에 호수가 통째로 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겨울왕국 1편 오프닝 같은 데 보면 톱으로 얼음 썰고 막 실어 나르고 그런 그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의 장면이 차용한 게 이 튜더가 만든 그 비즈니스 모델의 사진들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이렇게 톱으로 썰고 뭐 말이 끌고 가서 창고에 넣고 이런 것들인데 이 얼음을 잘라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건이 그거잖아요. 얼음은 겨울에는 어느 정도 이상 위도로 올라가면 도처에 있는 것이 얼음인데 다만 모든 장사의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 남는 물건을 어떻게 모자란 곳까지 가져가서 파느냐 그렇죠. 이걸 겁니다. 얼음을 안 녹는다고 북극 가져가서 팔면은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 얼음이 많은 것은 당연한데 얼음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얼음이 녹는 곳이란 거죠. 그럼 결국 얼음을 잘 가져가서 또 잘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얼음이 양이 어느 정도 되면 생각보다 오래 보존이 됩니다. 우리도 동빙고동, 그렇죠. 서빙고동 할 때 그 빙고군요. 예. 서울에 석빙고가 빙고. 있고 앞집에 사는 개 이름 BINGO. 그 NGO 노래 아닙니까? BINGO, BINGO.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를 받은 NGO들이 하는 노래군요. NGO가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그렇군요. 같진 않죠. 예. NGO에게 사과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빙고 같은 데서 이제 얼음을 보관할 때 겨울에 한강물이 얼었을 때 그
빙고에 가득 쌓아놓고 녹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를 잘 해주면 한 여름까지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궁궐에서는 여름에 찬 음료를 마시고 이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단열이 어느 정도 되는 창고를 지으면 얼음 보관이 가능하다. 그래서 튜더가 그런 여러 가지 얼음 창고를 실험을 하고 급기야는 얼음이 필요한 곳, 더운 곳에 가져다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더운 곳, 미국 남부, 미국은 뭐 넓다 보니까 남부에 가면 미시시피 강에 악어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열대죠. 그래서 미국 남부에 얼음을 가져다 팔고 뭐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나아가서 쿠바까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돛담배에 얼음 창고를 크게 짓고 얼음을 가득 실으면 한 일주일 정도 항해를 하면 그 당시 배의 속도로 쿠바까지 간다 그러거든요. 대서양을 건너 영국도 가고 쿠바도 가는데 쿠바에 갈 때까지 상당량의 얼음이 안 녹고 남아 있고 그것을 또 쿠바에서 얼음 창고를 잘 지어 놓으면 쿠바처럼 더운 곳에서도 몇 달 정도는 갔다 그럽니다. 물론 계속 녹겠죠. 계속 녹는데 안에 있는 것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몇 달 가까이 갔다고 하니까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괜찮은 방법이네요. 처음 들었을 때는 터무니없게 들리기 때문에 처음에 자금 조달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나중에 투자도 받고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쿠바에서 그 더운데 힘든 일을 하다가 차가운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더군다나 이 무렵에는 이제 탄산 같은 것도 개발이 돼서 물론 요즘처럼 아주 강한 탄산은 아니고 20세기 초까지의 탄산은 약국에서 파는 그렇죠. 소다수, 그 셀처 소다음. 같은 걸 네. 녹여서 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정도의 그런 탄산입니다만 그리고 쿠바는 설탕이 워낙 많잖아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콤하고 시원한 음료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 헨리 튜더가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뭐 조금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헤밍웨이가 이렇게 매일같이 다이키리를 마시고 뭐 이런 것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이건 좀 과장이다. 그렇죠. 무리하지 네, 마. 약간 MSG를 쳤습니다. 쿠바에 만족하지 않고 이 유럽과 더 너머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도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고 웬햄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겨울왕국 거기 나오는 것처럼 에비앙 삼다수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알프스 어딨죠? 녹은 물 에비앙만 마셔요. 뭐 이런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 집은 웬햄 아이스만 먹어요. 이런 것이 있고 심지어는 그 루이지애나가 미국에선 칵테일의 어떤 발상지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문화가 남아서 뉴올리안즈에서 칵테일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미국 음식 중에 먹을 만한 것은 프랑스 영향이 남은 루이지애나와 멕시코 영향이 남은 남부들밖에 없죠. 중국 요리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전해지. 예. 근데 세계를 구원하는 중국 요리. 그 루이지애나 쪽에 오래된 칵테일 레시피북에 봐도 칵테일 재료가 나오는데 재료 중에 웬햄 아이스 한 큐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얼음이 비쌌죠. 당연히 배 타고 온 거니까. 그래서 이때의 칵테일 레시피북에는 큼직한 얼음을 쓰고 이거를 씻어서 또 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님 잔에 나가는 얼음을 다시 쓰는 건 안 되는데 쉐이커에 넣고 이렇게 뭐 저어 만들거나 할 때는 얼음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버리면 요즘 같으면 뭐 다 오히려 버리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에 포함이 돼 있지만 옛날에 레시피북에 얼음은 잘 씻어서 또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해요. 심지어 나중에 인도까지 갔다 그럽니다. 이게 인도에 또 돈 많은 그렇죠.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쾌속선 타고 수에즈 운하까지 뚫리고 하면은 보름 안에 인도까지 갑니다. 보름 안에 인도에 가서 또 이제 얼음을 파는 거죠. 뭐 장사를 잘 합니다. 한 몇십 년 잘 했어요. 몇십 년 잘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점은 있었는데 위생 문제입니다. 아, 그 웬햄 레이크 같은 경우엔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인데 이 튜더가 장사를 잘 하니까 경쟁업자가 막 뛰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어디 물인지 알 수 없는 얼음들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배탈 설사 같은 것들도 가끔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19세기 말 20세기 넘어가게 되면 이 세균이란 것의 존재가 확실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뭐 우리 아는 파스테르라던가 코흐 이런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세균을 확인을 하고 얘가 설사병을 일으키는 바로 그 균이다. 뭐 이제 말만 들어도 배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세균이란 것의 존재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실 이런 천연 얼음 산업이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냉장 냉동 기술, 냉매를 이용한 냉동 냉장 기술이 개발은 됐는데 단가가 원래 좀 성숙한 기술은 단가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 얼음 단가가 더 낮은 상태에 있다가 그 이제 세균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면서 인공 얼음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단가 경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냉장 기술이 보급이 되고 냉동고가 보급이 되고 20세기면 이제 그렇죠. 20세기 초가 되면 그래서 고기를 수출할 때 처음에는 배에 고기와 얼음을 막 채우고 가다가 근데 그 방법은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이렇게 얼음의 닿은 부분은 얼고 얼음의 먼 부분은 뭐 상하기도 하고 하다가 그거보다 이제 고기가 상하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균일하게 냉장 냉동이 되는 컨테이너가 생기면서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그 과정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됩니다. 옛날엔 아르헨티나에서 유럽으로 아르헨티나가 소는 넘쳐나도 팔긴 너무 먼 거죠. 그러다 이제 넘쳐나는 소고기를 미국과 영국 같은 데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여간 그게 천연 얼음이 일세를 풍미하던 시기가 있었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칵테일 얼음을 씻어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을 위해서는 가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얼음 얼리는데 에너지도 많이 드는데 이렇게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아까 온돌 얘기도 그렇지만 항상 문제군요. 그렇죠. 더울 때는 안 덥게 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추울 때는 또 덥게 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 현상과 다른 상태를 만들려면 온도를 높이든 낮추든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얼음을 버리는 것이나 아니면은 단열 안 해놓고 온돌 트는 것 예, 이런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구를 살리자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나요? 그럼 훈훈하게? 무리하지 말고. 예. 저는 벌써 또 다음 녹화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벗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너무 머리가 쪼여서 금고화를 찬 저도 한번 써볼까요? 예, 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 뿅. 진짜 가감을 같다. 빰빰빠바라밤빰빠밤 뻔뻔. 스마프 녀석들. 키베 뜨는 과학사전, 신비한 과학사전 입니다. 입니다. 예, 오늘은 김태호 박사님이 벌칙을 받으실 날이죠. 또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성냥 같기도 합니다. 아, 흰 옷에.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성냥하려면. 아니 벌칙은 내가 받는 게 아닌데 왜 이러고 있지? 자진해서 쓰고 오셨군요.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아니, 마음에 든다고 하면 안 되지. 약간 부러워요. 예. 여기 할 가운데 살려주는 게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한번 써봐요. 어울려. 진짜 머리 같은데요? 오, 페북 이걸로 바꿔요. 네.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이쁜데. 이건 벌칙이 아닌데. 예, 돌아왔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하트. 팀버튼의 화성침공 특집으로. 또 승자로서 마무리를 해주시죠. 예, 얼음과 불의 노래, 난방과 그리고 아주 약간 냉방에 대해서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얼음 장사 이야기, 글로벌 붕이 김선달 이야기는 못 들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세계인을 매혹시킨 온돌의 좋은 점과 온돌의 문제점. 예, 이제는 그렇게 뭐 단열이 잘 되죠. 단열이 잘 예. 되니까 옛날처럼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예, 그리고 단열을 위해서는 겨울에 뽁뽁이를 유리창에 붙여주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키워드와 예. 파격적인 벌칙 아니죠. 제가 제 무덤을 파고 있군요.
파격적인 벌칙 기대하겠습니다. 예. 김 박사가 나보다 웃기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추운 겨울 에너지 절약하면서 건강하게 보내시고 예,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일정상 2023년이 되겠죠. 이제 드디어 김태호 박사가 이민연트 안 하시겠군요. 그러니까 60년 만에 할 수 있는 드립이었는데 아쉽습니다. 예. 1년 동안 아주 이거를 지긋지긋했습니다. 한 달 동안 더 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민년의 끝이 이민넌트해졌어. 그리고 다음 이제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시달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선생님 예,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러면 저는 충직한 아즈라엘과 함께 새마을 보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한 그 장작 이야기랑도 조금 이어지는데 이 60, 7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촌향도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이게 되는데 도시에서는 사실 이 장작을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작 대신에 다른 난방 연료를 찾게 되는데 이때 대중화가 된 것이 사실 연탄이죠. 연탄은 뭐 석탄 사용이 늘어나면서 석탄을 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성형을 한 성형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탄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온돌에 연료만 연탄으로 바꾸게 되면 심각한 안전사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연탄가스 중독인 거죠. 장작을 뗐을 경우에는 사실 일산화탄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새도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농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탄을 떼게 되면서는 일산화탄소가 연소 조건에 따라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들장이란 것이 사실 완전히 밀폐가 잘 안 됩니다. 되게 옛날 어른들이 뭐 구들장이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구들장이란 건 온돌 같은 빈 공간에 널찍한 돌을 깔고 빈틈을 진흙으로 메우고 위에 종이로 장판을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든지 틈이 생길 수 있고 연소 가스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로 상당히 많은 인명이 안타깝게 희생이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온돌이란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온돌처럼 공기를 데워서 흘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온수를 따뜻하게 데워서 물을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연탄으로 물을 데워서 방바닥으로 보내는 장치로 만든 것이 이 새마을 운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새마을 보일러라는 이름이 붙었다.